저희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뭔가 날라와서 캐디가 머리에 맞았습니다. 약간 피가 흘렸고 저희들은 볼 사고가 났는 줄 알고 처음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응급실로 가서 의사분께서 확인해 보니까 실탄이 박혀 있었습니다. 일단 모자를 봤더니 모자에 이제 이렇게 까맣게 기스난 것처럼 뭐가 묻어 있긴 했었어요. 모자를 벗기고 봤는데 일단 모자 안쪽에 피가 많이 묻어 있었고 수술하고 나서 그걸 빼내고 나서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골프장에서 일하던 캐디가 골프공을 맞은 줄 알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캐디의 머리에서 총알이 나왔다고 합니다. 골프장 관계자들 너무너무 황당했을 것 같고요. 다치신 피해자도 너무 놀랐을 것 같아요. 이거 어쩌면은 이게 총탄인 걸 확인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아찔한 장면이에요. 자, 이게 23일 오후 4시가 넘은 시간에 전남 담양에 있는 한 골프장이었고요. 이 캐디가 이제 골프를 치는 고객에게 7번 홀에서 세컨샷 골프채를 넘겨주려고 하다가 머리에 큰 통증을 느낀 것 같습니다. 아야 하고 쓰러졌는데 머리에서 피가 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다행스러운 전제는 이 캐디의 생명에 지장이 없었다는 건데 머리에서 피가 나니까 다 골프공에 맞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또 이제 골프공이 하나 떨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잔디에. 네. 그런데 이 캐디가 의식이 있었어요. 본인이 머리에서 피가 나네 그러고 무전기로 내가 골프공에 맞은 것 같습니다. 좀 이제 교대해 주십시오. 그래서 교대해서 갖고 병원으로 간 거죠. 네. 골프공에 맞은 줄 알고 이제 아마 엑스레이도 찍고 치료를 받았을 텐데 머릿속에 뭔가 박혀 있는 게 확인이 됐고요. 그 밤을 넘기면서 수술을 한 겁니다. 꺼내고 나서야 의료진이 이거 골프공과 상관이 없고 총탄이 머리에 박혀 있었던 거예요. 2cm 정도. 그런데 이제 다행히 이제 의식이 있었고 생명의 지장은 없었던 거죠. 총알을 꺼낸 의료진이 다음 날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게 총알이라는 게 확인됐습니다. 네,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났나 이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 골프장 인근에는 군부대 사격장이 있는데 사고 난 시간 사격 훈련이 있었다고 합니다. 군 관계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침 9시 40분부터 오후 4시 40분 정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사격장을 쓰는 부대가 사격을 하는 부대는 저희 육군 직할부대라고. 근데 대충적인 부분은 주관적으로 크게 없어요. 이 부분을 군에서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 부분이. 사실 이 총탄을 확인해 보면 거의 군에서 쓰는 소총 총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김관삼 변호사님. 현재 그럼 어떤 것들을 좀 군경이 확인을 해야 될까요? 일단 이제 골프장하고 그 군부대가 울타리로 같이 접해 있다고 그래요. 아, 그러나요? 접해 있고, 그다음에 사격장이 있는데, 사격장은 골프장에서 한 1.7km 정도? 그러니까 사실은 눈에 보일 정도의 사격장이 있는 것 같아요. 1.7km면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군수사기관에서는 그 당시에 아마 개인 사격 훈련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총탄이 장애물을 맞고 간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조준 사격 하잖아요. 근데 목표물을 제대로 맞추지 못해서 이게 멀리 날아가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인지 그건 좀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군 당부에서는 사격장을 좀 폐쇄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지난번도 한번 그런 사고가 있었잖아요. 사격 중에 그 사격장을 돌아서 사선을 나오다가 군인이 총을 맞아가지고 사망 사건이 전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사망은 안 했지만 다행스럽게도. 그래서 이게 아마 어떤 1.7km 떨어져 있고 골프장이 있는데 어떤 안전조치나 아니면 구조상의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 경찰하고 군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군대 내에서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군수사기관에서 아마 전적으로 수사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럼 실제로 이 총탄이 군에서 사용된 건지 그 소총에서 발사된 건지 이렇게 총알을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근데 지금 언론에 의하면 5.56mm 탄환이라고 그래요. 네. 근데 그 탄환이 사실은 그 개인 화기 사격장에서 그 탄환을 가지고 사격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날아온 총탄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이랄지 아니면 어떤 과실이 있었는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수사를 좀 명확히 철저하게 해야 하는 거죠. 네.
골프장과 군 부대의 사격장의 거리는 불과 1.7km였다고 하는데요. 이 5.56ml 탄환을 사용하는 이 K2 소총의 최대 사거리가 3,300m, 그러니까 3.3km 정도니까요. 이현종 위원님. 네. 충분히 날아올 수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겨냥을 해서 이렇게 쏘면은 날아올 수는 있지만 네. 사격장이라는 게 이제 목표물 지점을 향해서 이제 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멀리는 안 갈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최근에 사격장 사고를 보면 도비탄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옆에 있는 뭐 돌이나 이런 걸 막고 튀겨서 나가서 이게 이제 어떤 꺾여서 가서 이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캐디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제 이게 거리가 얼마 되지 않았으면 이거 총탄 강도가 셌으면 이게 머리를 관통했을 거예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병원에 가보니까 머리가 두개골을 못 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런 걸 보면 다행이에요. 도비탄이 상당히 힘이 떨어진 상황에서 아마 이제 머리를 이제 가격을 한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사격장들 인근에 보면 이런 사고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지나가는데 이 도비탄이 해서 맞기도 하고 군인들도 마찬가지로 옆에 훈련하다가 하기도 하고 사실 도비탄 문제가 사격장 인근에는 이게 개활지라든지 이런 데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시설물이나 이런 게 있으면 잘못 맞추면 바로 튕겨서 이게 꺾여서 이 각도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마 골프장도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이게 군부대와 사격장과 골프장이 바로 옆에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좀 위치적으로 보면 안 좋은 위치예요. 예. 왜냐하면 이게 골프장에서 있으면 항상 옆에서 잘못하면 포탄 뭐 이렇게 총탄들이 날아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시설 점검이나 이런 것도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김광석 변호사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아직 뭐 정확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런 경우에 군부대의 과실이 인정될 수가 있는 건가요? 저는 인정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럼 국가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국가에 거예요? 보상해줘야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어떤 손해배상이나 손해보상에 있어서는 이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전형적인 이제 손해배상 사건인데 일단 머리에서 발견된 탄환이 5.56mm 탄환이었고 네. 그 당시 이 사격장에서 군인들이 사격 연습을 하고 있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날라왔는지 그거 자체 과정이 입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건 분명히 군부대의 사격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적어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사격장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제 군부대나 이제 국가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걸 본인들이 입증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총탄에 맞은 것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뭐 수사를 하겠지만 배상받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아직 사격장과의 관련성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요. 이 가능성은 커 보이는데요. 그런데요, 최근에는 군 기강이 흔들리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요, 이 대령의 도청 사건까지 있었다면서요. 네, 지금 말씀드린 사고는 안전사고죠. 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만 이거는 정말 좀 심각한 사건입니다. 네. 경기도에 있는 뭐 부대가 있고요. 예. 거기에 이제 복무하고 있는 A 대령입니다. 대령이면 이제 계급과 직급이 높죠. 네. 자신의 집무실이 있는데 이 부대장이 참모들과 이 작전 회의를 하는 지휘 통제실이 있습니다. 어느 부대나 지휘 통제실은 가장 안전하고 이 정말 그야말로 보안이 잘 돼 있는 곳에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도청 장치를 심어서 지휘 통제실에서 부대장이 참모들과 하는 작전 회의를 들은 겁니다. 왜 이렇게 자신의 들은 거예요? 집무실에서 도청을 했는데 이게 2달 동안 했어요. 네. 그럼 말씀하신 대로 왜 했느냐 도청을. 이거 군사 기밀을 유출하려는 거 아니냐. 스파이 아니냐 이럴 수 있는데 그 도청의 이유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예. 회의 내용을 면밀하게 파악해서 지휘관의 의중을 확인하고자 그랬다. 그래서 도청합니까? 그럼 직원이 사장님 도청하겠네요? 그러면 다 이 하급자들은 이 상급자의 심중을 파악하기 위해서 도청하겠네요? 그 회의에 들어가서 녹음을 할 수는 있다고 봐요. 공개적으로. 네. 또 그러한 것들을 기록할 수는 상식적이지는 않은 있죠. 일이죠, 네네. 진짜. 근데 지금 그 회의에 안 간 거는 자신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회의잖아요. 예. 그런데 자기 집무실에서 마이크선을 지휘 통제실로 뽑아와서 자기 방에 스피커에 달아놓고 정말 저기서 이거 남산의 부장들에 나오는 얘기죠. 제가 보기에는 정보들도 예. 유출이 됐을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가능성도 있죠. 이거 본인의 말을 뭐 순수한 의도로 해석해 주는 게 오히려 전 이상하고요. 이건 뭐 엄벌에 처해야 하는 이 군사 정보 관련 법을 위반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네. 무슨 이게 군 내에서 도청 사건도 벌어지고 있고 또 얼마 전에는 대위가 길거리에서 나체로 뭐 있었다고 해가지고 시민들 막 신고도 잇따랐고 또 여성 상사를 뭐
야전 사보로 이렇게 폭행하는 사건도 있어요. 왜 군이 최근에 이렇게 기강이 해이해진 겁니까? 도저히 제가 외울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육해 공군 부대가 전부 다 민간인에 뚫린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제주기지가 민간인에서 한참 동안 뚫려서 결국 뒤늦게 이제 알게 된 사건도 있었고요. 이 수방사 같은 경우도 민간인들이 뭐 뚫린 경우도 있었고요. 지금 또 군내 기강 지금 문제가 많았습니다. 특히 한 대위 같은 경우는 술 먹고 나체로 이제 사실은 길거리에 뭐 누인다든지 또 여자 상사인데 그 뭐 상담을 하러 가서 야전삽으로 저 폭행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최근엔 또 카카오톡으로 해서 군 암고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암고를 공유했던 상황이 또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적발된 상황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군기문란 사고가 계속 벌어지는데 군은 계속해서 장관은 나서서 기강 확립하자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일벌백계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군기강이라는 게 지금 뭐 여러 가지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위험성도 있고 우리가 하지만 코로나 사태도 있지만 사실 이 군기강이 무너지면 이 큰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경두 장관은 지금 몇 번 사과한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렇다면 이거는 정말 대통령 차원에서 뭔가 따끔한 저는 일침이 있어야 된다 봅니다. 이걸 계속 이렇게 뭐 놔두면 이런 사고 저는 계속 일어날 걸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